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생활정치를 추구하는 정치타운의 제널연입니다. 오늘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정부의 한판승으로 힘겨루게 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4일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한판승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민이 참여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 감독하게 되는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에서는 수사의 중립성과 권한남용 방지 취지로 검찰 자체 개혁 방안 하나로 2018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 측에서는 수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 말고 시민이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소집되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간 검찰은 1년 8개월 동안 삼성 이 부회장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은 각종 혐의로 묶여 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국정농단 뇌물 혐의로 구속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한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수사도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삼성수뇌부와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만 1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환 횟수는 1,000여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언론에 공개된 검찰 압수수색은 삼성 관계사 17곳에서 7차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정치적 이기 때나 또는 지지율이 흔들릴 때 재벌은 악의 축이라는 전대협과 한총련의 생각을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재벌을 비판하고
규탄해 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급할 때는 대기업과 재벌에 손을 벌리는 등 읍소를 하면서도 이른바 문재인류들의 희생양으로 역시나 재벌을 타켓으로 삼으면서 대기업 해체 작업에 동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재벌이라는 이름은 악성 세균이라면서 재벌 때리기, 재벌 죽이기 등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당은 총선 승리 후 새로운 권력의 힘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공식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도 또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벌 공약 진도가 부진하다는 착시적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그들은 재벌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에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지난 2일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토론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와 규제혁신이 양날개로 동시에 가야 한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총수 일가의 전행, 부당 내부 거래 등 불투명한 구시대의 기업 지배 문화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애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미애 법무장관도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기 위해 재벌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조정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총수가 대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거 다 모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치권이 이에 타산 없이 정치적 철학과 비전으로 재벌개혁을 부르짖는다면 누가 말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업을 옥죄겠다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삼성을 대한민국의 공화국으로 규정하며 앞뒤 구분 없이 삼성을 자기들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한국 경제는 또 한 번의 굴곡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문정권의 말대로라면 삼성만 해체되고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시키면 공정한 사회, 경제 민주화가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됩니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초강수를 들고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의 직원, 임직원 관련된 사람의 수가 약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50만 명, 그리고 우리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삼성이 시청하면 코로나
1구 2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나락의 길로 떨어질 것이 불보다 뻔하기 때문에 실로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삼성 본사가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루머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상한 검찰 말고 시민이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정부와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나선 것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삼성으로서는 일단 압수수색과 경영권 소환으로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결론은 어떻게 할지, 삼성과 문정부의 한치도 양보 없는 한판승은 과연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잘잘못을 떠나 피해는 국민적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정치적 해결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마음도 참 딱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 두 번째 구속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또한 이 정부의 막강한 힘으로 권력이 경제 구조를 해체해서 잘못된 충수 대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다시는 안 오게끔 경제 민주화와 규제 혁신의 양날개를 동시에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수 일가의 전행, 부당 내부 거래 등 불투명한 구시대의 기업 지배 문화는 반드시 2년 임기 내에 고쳐야 한다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 국민들 또한 타격을 받게 되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삼성의 추광수와 이 정부의 추광수의 대립은 더 이상 국민이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